총선이 한 뭐 일주일 남은 걸로 하고 쳐야 돼요.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. 예. 이종섭 전 대사 같은 경우에 음. 안에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? 지금 그 안에 나올 게 없고요. 없습니까? 예. 그리고 공수처보다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사 재판에서 나올 게 더 많습니다. 그렇죠. 예. 예. 그래서 공수처 소환은 하세월이고 재판 그 재판의 증인 출석 여부가 그렇죠. 더 그 본인의 책임 있는 어떤 그 자세를 보여주는 일은 그 재판입니다. 그 중간에 길이 잡힌 게 지금 없나 보죠? 아직은 없어요. 예. 그런데 이렇게 사태의 모든 반전이 일어난 것은 예. 군사 재판에 그 계급장을 단 군 판사들이 의외로 박정훈 대령의 우호적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들이 좀 판사들은 뭐예요? 군 법무관입니다. 명관인 거. 예, 주로 뭐 소령, 중령 뭐 이럴 그렇죠. 때 많고. 예. 그런데 최근에 재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아, 그래요? 예. 그러면서 증거물이 대방출되기 시작했고, 그러자 공수처가 또 그걸 받아서 그렇지. 압수수색을 한 거고, 법정에 제출된 기록이니까. 이랬는데 모든 언론이 지금 공수처로 시야가 묶여 있는데 이건 한동훈 프레임입니다. 예. 공수처만 압박하자. 그렇죠. 실제로는 군사 재판이야. 이게 본질이라고. 그러네요. 그래서 여기에 출석하느냐 여부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뭐 그 군사 재판과 관련해서는 사법 방해를 하거나 뭐 직권남용을 할 수는 없겠죠, 설마 이 정도도? 수가 있죠. 21일 날 그 영종도 공항에 도착한 이종섭 장관이 짐도 안 풀고 누굴 찾아갔습니까? 신원식 장관. 신원식 장관이죠. 군사법원은 신원식 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있죠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. 그런데 요즘 감이 안 좋네. 이제 군 판사들도 이 너무나 명확한 진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분들은 원래 법무관 출신들이죠. 당연하죠. 그냥 그 군사법원의 법무관들. 그 법무관들이죠. 그분들도 이제 군검찰, 군판사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심지어 한 건물 써요. 검사하고 판사가. 그래요? 이것도 말이 안 돼요. 어떻게 한 건물 하고 재판 끝나면 같이 테니스 치러 가요. 나 회식도 하고. 나 이런 엉터리는 처음 봤는데 그러는 와중에서 그 열악한 구조 하에서도 판사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어떤 소신과 양심을 지키고 있다. 이게 놀라운 거예요. 이게. 어퓨 굿맨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영화 있었잖아요. 있죠. 그 마지막 장면 끝내줘요. 끝내주죠. 네. 데미 무어하고 톰 크루즈 나왔던. 그가 군 법무관으로. 그 법무관들이잖아. 네. 군 검찰관으로 나오죠. 데미 무어 그때 진짜 이뻤고 톰 크루즈 진짜 미남이었고 그랬습니다.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. 왜냐면 박정훈 대령도 정말 군인 같아. 딱 군인이야. 네. 군사법정에서라도 진실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는 모든 시선이 저는 90%가 군사재판으로 가요. 공수처 저거나. 그렇지. 내가 보니까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. 그리고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민심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. 그렇죠. 어제 담화에서 대통령 한마디도 못 하잖아. 이종섭 사태. 아니 이게 총선판을 흔들어댄 초특급 핵폭탄인데 한마디도 못 하잖아. 한마디도. 그리고 그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북한 문제를 좀 여쭤봐야 되는데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됐다. 이게 일단은 무슨 말이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?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는 게 지금 6건이 나왔습니다. 6건이 6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냐? 이 결의안이라는 거는 마모가 됩니다. 자꾸 우회로가 생기기 때문에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새로 만들어 요것도 제재하자, 저것도 제재하자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를 6번 해왔던 거예요. 결의안에 그 구멍을 찾아가는구나. 그렇죠. 그러면 또 새로운 걸 갖고 창과 방패 싸움이니까. 그러면 패널은 뭐냐면은 그거를 수시로 검증하고 보고서를 내서 다음번에 또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고 또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인데 이게 해체된 거예요. 중국,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반대해서. 임기 연장을 반대해서.
그러면은 무슨 얘기냐? 여태까지 있었던 6건의 제재 결의안이 전부 무용지물이 된다 이 뜻이요.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구가 없어지네? 없어지는 거죠. 없어지는 거죠. 그럼 북한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당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? 뭐 100%는 아니겠지만 우회로를 마음 놓고 구축해서 그건 형식적인 제재안으로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식으로. 예컨대 화물로 바다에서 이렇게 원유 선적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럼 강으로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두만강이나 압록강에 가서. 그렇죠.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뭘 만드는데 이때 대책이 없는 거다. 네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지난 30년 그 냉전 이후로 우리가 북한을 포위 압박했던 지정학이 네. 여기서 이제 그 다 풀리는 것이고. 그러네.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윤 정부에서 더 이상 힘에 의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게 안 통한다는 얘기고 우리의 정책 수단이 이제 중국, 러시아가 북한 편으로 넘어감으로써 또는 중립지대로 넘어감으로써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불리한 위치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, 러시아와 계속 밀착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한 방법. 게다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이제 중국이 잡고 있는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야 되겠죠. 예. 과거에 50년대 그 반동회의 참석했던 그런 국가들, 그런 국가들과는 경제 협력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 우회 통로를 계속 만들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제3국 또는 우회 통로가 이제는 말을 하게 될 거고 최근 북한 경제가 좋아진 것도 러시아하고 밀착하면서부터거든요. 그러네. 이렇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제재를 해봐야 무슨 자유북진 정책이다, 뭐 북한을 뭐 어쩌고 뭐 한다. 아이고, 효과가 없는 거네. 더 멀어졌습니다. 더 멀어졌어요. 게다가 기술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달러 같은 경우를 북한이 왜 해킹 기술이나 이런 게 발달한 나라잖아요. 그래서 뭐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로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그냥 송금을 한다.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그걸 차단하는 게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핵심이에요. 그래서 사이버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한일 간에도 이제 사이버 협력 이 위원회를 별도로 만든 게 윤 대통령이 그걸 자랑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다 막고 있다는 건데. 그런데 암호화폐 뭐 탈취라든가 이런 들어간다던데. 그거는 왜 그 암호화폐냐 하면은 탈취가 안 된다. 그렇지.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이 통제를 못 한다는 게 그 뜻인데 뭘 맞아요. 블록체인 기술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. 그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기술적으로도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는 같아. 그렇습니다. 지리적으로도 중국이랑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저렇게 계속 저러면 저럴수록 뭐 북한으로서는 어떤 뒷 배경이 굉장히 좀 넓어지는 상황이고.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패스라고 했잖아요. 뭐 그 한반도 패스, 뭐 한국 패스,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 패스가 될 것 같은 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북한이랑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, 중국이랑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지난달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그 기시다 총리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만나고 싶다는 전갈이 왔다. 이걸 전격적으로 공개하게 이르렀거든요. 엄청나게 북한에다가 대화 공세를 퍼붓는 것 같습니다. 일본이? 기시다 총리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일본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국가의 성격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. 이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사령부가 탄생했고 또 주일미군 사령부하고 이제 거의 동시에 어떤 전투 행동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뀌었습니다. 이게 방위비 2배 늘린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입니다.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. 대세는 유튜브, 그중에서 스픽스.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.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.